안녕하세요. GTX나 새로운 지하철 노선 같은 엄청난 철도 프로젝트들 있잖아요. 이게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는 걸까요? 아니, 저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걸 어떻게 결정하지? 하고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? 오늘 바로 그 첫 번째 관문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네, 바로 이 한마디. 철도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작조차 못한다.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대형 국책 사업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.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이라도요, 이 첫 번째 문턱을 넘지 못하면 그냥 서류 속에서 잠들어 버리는 거죠.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도대체 이 예타라는 문지기의 정체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수많은 멋진 계획들이 왜 현실이 되지 못하고 좌절되는지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. 예타,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는요, 한국개발연구원, KDI가 주관하는 일종의 국가 프로젝트 오디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이게 그냥 서류만 쓱 훑어보는 게 아니고요. 우리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이게 정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,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미래에 잘 맞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는 뭐랄까 굉장히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깐깐한 문지기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평가할까요? 크게 보면요, 세 가지 핵심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. 근데 이 문지기가 프로젝트를 판단하는 세 가지 핵심 기준,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시험은 가장 유명하고 또 직관적인 경제성 평가입니다. 바로 BC 분석인데요. 여기서 B는 benefit, 즉 편익이고 C는 cost, 비용이에요. 쉽게 말해서 100억을 투자, 코스트 했을 때 시민들의 통행 시간이 줄고 환경이 좋아지는 걸 돈으로 환산해서 110억 이상의 가치, 베네핏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, 이걸 따지는 거죠. 그래서 BC 비율이 최소한 1은 넘어야 일단 본전은 하는 거나 하고 합격선에 드는 셈입니다. 두 번째 시험은 정책성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만 잘 번다고 해서 모든 게 오케이는 아니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 철도 노선이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이라던가 국가 물류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큰 그림에 딱 들어맞는 조각인지를 평가하는 거예요. 아무리 좋아도 국가 전체의 방향하고 따로 노는 프로젝트는 좀 곤란하겠죠?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바로 지역균형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느냐. 모든 좋은 인프라가 수도권에만 몰리는 걸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.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라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도넛 차트처럼요, 경제성이 40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오라, 정책성이랑 지역균형 발전 점수를 합치니까 무려 60%나 되죠?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, 경제성이 살짝 부족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또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아주 유연한 평가 방식인 거죠. 자, 평가 기준을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? 하나의 아이디어가 책상 위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승인, 도장을 받기까지 총 7단계의 꽤나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총 7단계, 과정이 꽤 길죠? 먼저 1단계, 국토부 같은 주무부처가 이런 철도 사업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? 하고 제안서를 내는 걸로 시작해요. 그럼 2단계, KDI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요. 3단계와 4단계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경제성, 정책성, 지역균형 발전, 이 세 가지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5단계에서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6단계에서 이 모든 걸 담은 종합보고서를 만듭니다. 그리고 마지막 7단계, 이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. 이 모든 과정이 보통 1년 가까이 걸립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. 모든 프로젝트가 이 길고 험난한 길을 똑같이 걷는 건 아니라는 사실. 일종의 패스트 트랙, 그러니까 지름길도 존재하거든요. 네, 정답은 아니요입니다. 사업의 성격이나 이게 얼마나 시급한지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트랙이 존재해요. 바로 다음 표를 보시면 그 차이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죠.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500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에 적용되는 맨 왼쪽의 일반 예타입니다.
1년 가까이 걸리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국가안보나 경제 위기 극복처럼 정말 시급한 사업이다. 그럴 때는 가운데 있는 신속예타라는 길로 갑니다.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 줄죠. 반대로 200억에서 500억 사이의 중규모 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예타를 통해서 두세 달 만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. 그러니까 사업의 체급에 맞게 다른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아주 합리적인 시스템인 셈이죠. 그렇다면 말이죠. 이 복잡하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필승 전략은 과연 뭘까요? 지금부터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. 성공을 위한 체크리스트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아주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. 형식 준수.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완벽한 제안서를 내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. 둘째, 앞에서 본 3가지 요소 있죠? 경제성, 정책성, 지역 균형 발전. 이 논리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. 셋째, 모든 데이터는 일관성이 생명이에요. 수요 예측이 막 오락가락하면 신뢰를 잃게 되거든요. 넷째, 신속 예타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 과정에서 이것 좀 보완해 주세요 하는 요청이 올 수 있는데 여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네,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. 경제성만으로는 부족하다. 예타는요, 단순히 돈 계산만 하는 예산 심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그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경제 논리를 넘어서서 정책과 균형이라는 더 큰 가치를 담아내는 무대인 거죠. 다음에 새로 개통된 철도를 보게 되신다면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고민과 치열한 논쟁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?